저는 미셸이고요. 리나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사실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 영상을 3개를 연속해서 올렸어요. 올해 초까지 해가지고. 그런데 아직도 코로나가 기승을 더 부렸죠. 지금 끝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더 미친 코로나 수당을 부르고 있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그 수당을 직접 수령한 레이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볼 겁니다. 그쵸. 작년에는 이제 뭐 뉴욕도 그렇고 뭐 정말 심했던 주에서는 뭐 간호사 시급이 뭐 $100가 넘네 마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뭐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받진 않았었어가지고 별로 그렇게 체감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말로 간호사 부족도 심각하고 그 코로나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또 도져서 그런지 뭐 준비를 못했는지 저희 병원도 지금 굉장히 간호사도 부족하고 환자도 많아가지고 지금 완전 돈을 때려받고 있다고 느낄 정도로 어디서 돈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간호사를 정말 구해오려고 정말 돈을 많이 주고 있어요. 뭐 작년에도 사실 코비드 페이는 시간당 $20 이렇게 줬었잖아요. 미셸쌤도 받았었고. 네네.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일단 지금 4가지를 총 주고 있는데 일단 코비드 페이 시급 $20 추가 주고 그리고 내가 그 코로나 유닛으로 풀되기 때문에 풀페이 시간당 $2를 주고요. 그리고 지금 크라이시스잖아요.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기에 대한 돈으로 크라이시스 페이를 시간당 $30를 줘요. 이게 정말 크죠. 그래서 이거를 주고 그리고 사실 코비드가 아니었었어도 그냥 그 날 따라 특히 뭐 땡스기빙 데이다. 아무도 출근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사실 이제 뭐 트리플 하이 볼륨이니 뭐 더블 하이 볼륨이니 너네 하이 볼륨 보너스를 줄 테니까 출근해라 라는 그런 보너스 페이가 있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크라이시스 페이까지 얹어줘야 될 정도의 그런 위기의 상황이니까 이제 트리플 하이 볼륨을 주는 거죠. 그래서 트리플 하이 볼륨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이트, 뭐 11시부터 나이트라고 하면은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기본이 $8 해서 트리플 하이 볼륨이니까 곱하기 3이죠. 그러면 나이트 11시부터 7시까지는 $24를 주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6예요. 그래서 $6 곱하기 트리플 3 해서 $18를 더 주는. 그러니까 지금 시급을 말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되게 중요한 게 지금 저도 헷갈리는 게 시급이지 하루에 추가로 $20를 더 준다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면은 시급이니까 $20더 준다고 하면은 240불을 더 받는다는 거고 코로나로 코비드 페이로만 그러면은 지금 추가 수당을 다 합하면은 시급이 몇 불이 오르는 거죠? 이거를 그때 계산을 대략 해봤을 때 $900 정도를 더 받더라고요. $900에 그 하루 전체 합해서요? 네, 12시간 일했을 때. 거의 그러면은 월세 뽑는 거예요, 하루 일하면. 그러면은 $900에다가 제 시급은 포함 안 됐죠. 그죠. 더하면은 200-300 정도 되겠죠. 그럼 시급보다 확실히 추가 수당으로 땡기는 게 더 많네요. 맞아요. 그 크라이시스 페이가 저희 시급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같이 일했던 언니도 말하기를 거기 선생님이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그래가지고서는 진짜 미친 듯이 시프트 픽업하고 그러면은 솔직히 그렇게 하루만 일해도 100만 원은 그냥 버는 거잖아요. 아무리 세금을 뗀다고 해도 사실 50% 이상은 받는 거니까 세금 떼면 몇 퍼센트 떼요, 쌤? 세금이 이제 자기가 얼만큼 버냐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다르거든요. 뭐 주마다 다르겠지만 조지아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그런 추가 수당이 없었을 때의 세금은 22% 정도를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많이 벌수록 올라서 25%에서 30%가량을 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정말로 그로스 페이는 정말 많이 받았는데 $4,700인가 했거든요. 사실 2주 동안 일했는데 지금 500만 원 번 거잖아요. 근데 정말 실질적으로 떨어진 거는 3,200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거의 1,300-1,400이 세금으로 빠져나갔죠. 근데 그렇게 진짜 미친 듯이 일한다고 치면은 한 달에 1,000만 원 세전인 거니까 그러면 진짜 하이 클래스죠.
그쵸.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주 3회 12시간씩 일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시급만 받고 내가 추가로 엑스트라를 픽업했을 때 그 모든 페이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그냥 엑스트라 말고 그냥 제 정규 시간에 코비드 유닛에 풀돼서 코비드 유닛에서 일하면은 코비드 페이랑 풀 페이는 그대로 받아요. 그러니까 한 번 불살라 일하는 거네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일할 거 하고 추가로 일해서 돈을 벌 수 있으면 버는 건데 솔직히 추가로 일할 만한 체력이 남아야지 또 그것도 가능한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1년 반, 여기 와서 1년 반 다 돼가는데 1년 반 동안 한 번도 엑스트라를 픽업해 본 적이 없거든요. 주 3회 정말 36시간만 일하겠다. 나는 더 이상 체력이 안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서 정말 픽업을 안 했는데 너무 주는 게 어마어마하니까 이제 무리해서 좀 픽업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15일 동안 11일을 일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왜, 뭐라고요? 15일 동안 11일을 일했어요. 나이트만. 다 일셨네. 완전 엄청 달렸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단은 1차 페이만 받은 상태거든요. 그 픽업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내일 들어오는 월급이 이제 모든 게 이제 가만히 된 월급이죠. 내일 들어오는 월급이면 2시간 뒤에 공개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공개 영상을, 캡처로 남겨야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받은 그로스페이랑 세금이랑 세후랑 공개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항상 받는 게 아니라 정말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도 아니고 정말 평생 있을까 말까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 코로나가 생애에 한 번만 있으면 됐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캡처해가지고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적인 코로나로 정말 땡긴다 표현하죠. 정말 땡길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땡겨가지고 일하고 특히 트래블 널스들이 진짜 인기가 많다며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냥 트레일러 타고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월세 거의 안 내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시급 높게 부르는 데를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뭐 은퇴 자금 마련하는 커플도 있고 뭐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고서는 뭐 최근에는 그렇게 이제 한국 간호사들도 돈을 이제 막 모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트래블 에이전시 거쳐가지고 집도 사고 그러면서 사실 뭐 체력을 갈아 넣어가지고서 돈을 못 벌 수도 있지만 체력을 가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거는 뭐 장점이면 장점일 수 있겠죠? 맞아요. 그냥 약간 정말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냥 최대한의 장점을 획득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자본주의적인 거잖아요. 똑같은 세팅에서 내가 픽업을 했을 때 돈을 내가 원래 받던 거에 거의 2~3배로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저는 사실 적게 픽업한 편이거든요. 왜냐면 제 같은 병원 다른 부서에 계신 분은 그로스가 7,000달러래요. 그러면 2주 동안 700만 원 이상을 번 거잖아요. 세 전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로스가 7,000이 나오지 싶을 정도로 왜냐면 저는 그렇게 막 불살랐지만 사실 첫 주를 별로 많이 픽업을 못했었어가지고 그 2주짜리가 4,500 정도였거든요. 그로스가. 그래서 7,000이면 진짜 맨날 일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점이라면 돈을 긁어 모을 수 있다. 단점이라면 체력이 고갈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일을 하지 못한다. 선생님이 스포 쓰신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돈이 수중에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열심히 일한 걸 알아서 돈을 막 써요. 그래서 돈 엄청 뿌리고 다니고 막 마사지 안 받던 마사지 여기 미국 와가지고 1년 반 동안 마사지 한 번도 안 받았는데 2번이나 받으러 가고 약간 그러고 있답니다. 네. 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에서 최대한 몸을 사리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작년에 그때 코로나 걸린 거 첫 번째 영상 그 코로나 걸리고 나서 저는 그냥 몸을 사리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추가로 뭐 그렇게 뭐 돈 모아서 집 산다 소리를 들으면은 부러움도 있지만 뭐 사실 저는 네 그냥 몸살이는 게 제 1순위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싶습니다.
맞아요. 선생님도 말이 확실히 맞은 게, 저도 사실 일하고 싶어서 코비드 유닛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저희 부서가 코비드 유닛이 돼버렸고 그 전에 다른 ICU가 벌써 코비드 유닛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ICU 널스를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냥 계속 거기에 일을 가게끔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일하면서 느낀 게 정말 더 심각해졌다는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들어요. 환자들 상태도 그렇고, 뭐, 백신이 나왔어가지고 그 백신이 있다는 거에 대한 약간 안심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백신이 치료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마스크는 일단 한번 해지가 됐으니까, 백신이 나왔으니까 마스크도 안 해도 되지, 뭐 약간 이런 게 좀 만연한 것 같아요. 맞아요. 백신 나왔는데 마스크 왜 써야 돼? 라고 하는 의료진들도 되게 많아요. 제 주변에도.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타인에게 옮기지 않기 위해서 써야 돼. 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는 말이, 코로나 바이러스 옮는 게 무서우면 백신을 맞았어야지? 백신 안 맞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마스크를 왜 써야 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사실 백신 맞았다고 내가 전염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전염력 있는 사람한테 내가 안 옮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좀 약간 뭐 여기가 시골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미국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좀 많이 안 쓰고 마스크를 예전보다 경각심은 떨어졌는데 예전보다 중증도는 높아졌다라는 느낌은 저는 일단 ICU에서 받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지금 이제 현재 느끼고 있는 미국의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위드 코로나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백신 많이 맞기도 했지만 그만큼 계속 걸리기도 많이 걸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맞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모두가 이제 나가고 모든 곳이 거의 오픈했죠. 그리고 뭐 다이닝도 다 할 수 있고, 다이닝 하면서 마스크 누가 낍니까? 서버들도 안 끼더라고요. 맞아, 한 번 마스크를 하기로 했다가 이제 해지를 하니까 다시 끼려는 사람들 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뉴스로 듣는 거는 이제 코로나 백신을 의무화한 직장들에서 이제 인플로이들이 니네 백신 맨데터리 만들 거면은 나는 그냥 그만둘게 라고 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솔직히 그냥 미국에서 여러 군데에서 막 스태프 쇼티지가 많잖아요. 병원뿐만이 아니라 서버들도 없고 웨이팅 시간도 길고 식당 가면은 그런 식으로 스태프들이 되게 없는데, 뭐 심지어 병원이 백신을 맨데토리하게 한 것도 있대요. 그런데도 의료진들이 나는 백신 안 맞고 그냥 일 안 하겠다 이러고서는 다른 데로 떠난다고 합니다. 언니, are you there?